하이브리드는 너무 막히거나 너무 빠르게 달리지만 않으면 평균적으로 좋은 연비를 보여줄 거예요. 네, 지금 40분 정도 달렸고요. 이때 평균 연비는 리터당 가 기록됐습니다. 확실히 티구안은 기본이에요. 기본 수문장 같은 모델이에요. 티구안 미만 잡이에요. 근데 이 스타트 앤 스톱이 작동을 안 해. 근데 티구안이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왔어요. 리터당 터 정도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리터당 16.3km입니다.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엔진을 최대한 안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엔진이 돌기 시작할 때는 어차피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 조금 적극적으로 써줄 필요도 있어요. 힘을 최대한 비축하고 그 관성으로 그 후에는 배터리도 충전하고 엔진도 쓰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엔진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심 구간 시속 50km로 달릴 때 시속 50km 정도에서는 5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음 측정기도 가지고 있는데 소음 측정기는 지향성이라서 특정 부분에서 나는 소리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공간의 소리는 조금 다르게 데시벨이 측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시에는 36에서 37dB 정도 나오고요. 차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심 구간에서는 15.8km/L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너무 막히거나 너무 빠르게 달리지만 않으면 평균적으로 좋은 연비를 보여줄 거예요. 최근에는 도심의 속도 제한도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쓰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도심을 빠져나와서 자이로를 타고 이동을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평균 주행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EV 모드는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도 연비 변화를 조금 살펴보죠. 근데 지금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비교적 우수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티구안과의 비교는 직접적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유종도 다르고 결국에 유지비로 생각한다면 유종에 따른 가격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참고를 위해서 두 차를 한번 같은 루트로 달려보고 있는 겁니다. 스포티지에는 기대하시는 모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다 있어요. 앞차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정지, 재출발까지도 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직접 조향해 주기도 하고 차선을 감지해서 중앙에 위치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전부 작동을 시켜 놓고 막히는 길을 갈 때는 물론 언제나 도로를 주시해야 되지만 약간의 개입 정도만으로도 이럴 때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이럴 때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주면 좋고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좀 더 비싼 신차들, 카메라도 스테레오가 아니라 한 개를 더 쓰고 주변에 센서도 많고 그런 차들은 끼어드는 것까지도 굉장히 감지를 잘 하거든요. 그런 차들은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신형 스포티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끼어드는 것을 단번에 캐치하지 못합니다. 운전자가 꼭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단순히 양이 아니라 시스템마다의 질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장비도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장비의 개수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도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분 정도 달렸고요. 16km를 달렸는데 좀 막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9km가 기록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연비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 속도에 맞춰서 교통 상황에 맞춰서 달렸고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진 않았습니다. 거의 딱 맞춰서 달렸어요. 근데도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옵니다. 드디어 막히는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어차피 막힐 길이니까 조심스럽게 엔진을 깨우지 않고 전기로만 달릴 텐데 그런 것들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리가 생기면
일단은 따라 붙는데 초점을 맞춰서 굳이 엔진을 안 돌려도 되는데 엔진을 쓰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도 리터당 20km 정도의 연비를 기록했어요. 티구안 2.0 TDI 4모션 모델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4km예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한 연비를 챙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티구안은 종합적인 주행 성능을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4륜 구동까지도 적용됐고, 연비에는 다소 손해를 보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은 별도의 조작 없이 에코 모드로만 놓고 달릴 거예요. 공회전 상황에서는 40dB 정도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편인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비교하면 조금 더 소리가 있는 편이죠. 스포티지는 이제 30 정도의 데시벨을 보여줬었는데 티구안은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와요. 느껴집니다. 멈춰 있을 때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조용해요. 근데 막상 시속 50km로 달릴 때는 티구안도 50dB 수준에 머무릅니다. 낮은 속도에서 그리고 신호 대기할 때 이런 떨림이나 소음이 크게 느껴질 뿐이지, 막상 엔진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폭스바겐 디젤 엔진들이 회전 질감도 부드러운 편이어서 주행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게 측정이 되고, 타이어 크기도 조금 다르지만 이 노면 소음 자체도 티구안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정숙성이 꽤 좋은 편이고, 폭스바겐 자동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밀폐감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런 틈새가 굉장히 잘 막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스타트 앤 스톱이 작동을 안 해? 자, 디젤은 연료도 끈적거리고 압축비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회전을 시켜 놓을 때 그냥 엔진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솔린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회전만 해도 연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자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같은 기능이 생겨나게 된 거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 디젤 엔진의 연비를 높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작동을 안 하네요. 티구안에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교통 정체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막히는 도로를 계속 달렸는데 티구안은 조금 여유롭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다. 자, 이제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작동을 하네요. 자, 이제 도심 주행은 끝나가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갈 텐데, 자, 이 도심 구간에서 차가 조금 막히기도 했는데 리터당 14.6km가 찍혔습니다. 일단은 복합 연비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은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측정 연비가 더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유로를 꾸준하게 달리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평균 연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종 기어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최종 기어를 빨리 넣어서 엔진 회전수를 억제시켜주는 게 좋아요. 기어를 빠르게 높이면 자동차가 힘이 없게 느껴지긴 하지만 효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엔진 회전수를 1000rpm보다 조금 넘게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연비에 이롭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연비 운전을 위해서 번거롭게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최종 기어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그것만 해도 연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스포티지도 승차감이 좋은 편인데 티구안의 다부진 느낌들, 단단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탄력적인 이 느낌이 확실히 티구안은 기본이에요. 기본 수문장 같은 모델이에요. 티구안 미만 잡이에요. 근데 스포티지가 승차감과 연비는 티구안에 비해서 나은 것 같고, 티구안은 전체적인 스탯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자, 잘 나가던 티구안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펼쳐지고 있네요.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비는 꽤 높아졌어요. 리터당 18km 정도 기록됐습니다. 아무래도 멈춤이 없는 이런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디젤 자동차의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성으로 주행할 때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거든요. 그때 E 모드가 들어가져요. 이게 아마 코스팅 기능일 겁니다.
지금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 상황을 보고 가속 페달이 불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즉각적으로 엔진 회전수가 줄어들죠. 예전에는 코스팅 기능을 별도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디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코스팅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굳이 변속기를 중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로 출근 정체가 많이 풀려서 티구안은 좀 빠르게 왔습니다. 막힘없이 달려서 조금 티구안에게 유리했던 조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막히는 환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막히는 게 저만 힘들었지 자동차는 훨씬 더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시간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각 차종이 원하는 조건을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린 거리는 동일하니까요. 근데 티구안이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왔어요. 처음에 스타트 앤 스톱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리터당 19km 정도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